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메이남입니다. 우선은 우리 선생님이 행운하시고 제 영상을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행운하구나. 이야,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혼자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께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역과 나이대와 성별 정도만 댓글을 달아주시면 훨씬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우리 선생님께서 합의이혼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잖아요. 자, 합의이혼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합의이혼. 자, 합의이혼 말 그대로 합의입니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남편한테 또는 아내분한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이혼해. 오케이. 자, 위자료 한 1억 정도 내나? 오케이, 줄게. 재산 분할은 5대5에 하자. 그래, 줄게. 그러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래, 네가 키워. 양육비는 한 200만 원 줘. 그래,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면접교 수업은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그래, 그것도 너 마음대로 해. 자, 이게 합의이혼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황들이 배우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합의이혼이 된다. 자, 이런 분들만 합의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무조건 배우자분하고 합의이혼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재판 이혼, 재판상 이혼 소송이라고 칭하고, 자, 두 번째, 자,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 이혼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데, 이 딱 두 가지입니다.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어떠한 이혼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금전 관련된 부분들이 남편분 또는 아내분하고 배우자하고는 무조건 다 동의가 이루어져야지만 합의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합의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합의 이혼은 실질적으로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데 협의이혼 신청서였죠. 협의이혼 신청서하고 기타 기본 서류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 전제 조건은 즉 뭐냐? 배우자하고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같은 날에 같이 가셔서 같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딱 물어보는 게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 당연히 뭐 이혼 의사가 있는지.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녀 관련된 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이것이 양육비 부담 조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됐냐? 라는 것을 법원은 물어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는 물어보지 않아요. 법원에서는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 물어보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합의이혼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정에 좀 말씀드리면, 신청서 작성하죠. 신청서 내용 안에 보면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간단해요. 자기 그냥 이름하고 배우자 이름, 그다음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작성을 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작성을 하고 나서 제출을 하게 되면, 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숙려기간 3개월을 주어져요. 3개월. 3개월을 주어지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 성인 자녀 또는 아예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1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어지고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어지는데, 자, 이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예요, 실질적으로. 자,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3개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3개월 안에 자, 우리는 뭘 하냐면 법원에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즉 부모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부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시청각 교육을. 이혼 이후에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남편분하고 같이 가야 되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서로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 교육을 받았죠. 자, 그런 다음에 3개월 뒤에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돼요. 남편분, 아내분하고 같이 가셔서 법원에서 물어보죠. 이혼을 하시겠냐? 이혼하겠다. 아, 그럼 이혼하십시오. 처리됐습니다. 자, 끝이에요. 자, 그러면 확정 증명서를 받을 거예요.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셔서,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이거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끝납니다. 자, 끝이에요. 합의혼 이렇게 간단해요. 신청서 작성하고 기본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가셔서 제출한다. 즉 배우자하고 같이 법원에 같은 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미성년 아이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아이가 없거나 자녀가 아예 없거나 했을 땐 한 달. 자, 끝이에요. 이게 합의혼은. 간단하죠? 제 글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합의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첫 번째 장점이 첫 번째, 재판상 이혼 소송보다 기간이 짧을 수 있다. 당연하죠. 재판상 이혼 소송은 실질적으로 소송 재판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뭐 6개월이라고 가정짓는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6개월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세요. 자, 6개월 이상서부터 1년 내지 뭐 2년, 3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소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합의 이혼은 그 부분보다는 굉장히 단기간이다. 3개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한 달, 1개월. 자, 그 뒤에 모든 게 종결이 된다. 자, 시간이 짧죠. 장점은. 두 번째,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매우 간단하죠. 그죠? 신청서 작성하고 기본 서류 내고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하고 내고. 자, 한꺼번에 그날 동일한 날 그날에 내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낼 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해. 기다렸다가 그날 나오라고 한 날 가셔서 의사 확인 받으시면 돼요. 이혼 의사 확인. 일단 단점이 가장 중요해요. 합의이혼의 단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안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두 당사자 중 한 명이 변심을 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으면 무효다. 배우자의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또는 연락이 안 돼. 자, 협의이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이 배우자의 성향을 보니까 안 해줄 것 같아. 왔다리 갔다리 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협의이혼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가뜩이나 초반에 성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숙려기간, 이 이혼 확인 기간, 이 3개월 또는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냐, 이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선생님의 배우자가 이혼 확인 기일날 출석을 하지 않잖아요. 잠수를 타요. 그럼 이 3개월 시간은 아예 버린 겁니다. 다시 처음서부터 하셔야 돼요. 뭐 같죠, 이게? 일단 시간 버린 거죠. 뭐,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때는 이제 협의혼 믿겠습니까? 소송하셔야죠. 그죠? 우선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죠. 배우자의 변심으로 이 합의이혼이 무산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합의이혼 계속 3개월, 1개월 이걸 기다려봤자 이 사람 안 나올 것 같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혼 협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 말은 뭐냐? 배우자랑 이혼을 하기 전에 또는 이혼을 할 때 돈을 얼마 주겠다. 이거 팔면은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배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이거 처분하면은 얼마 줄게. 아니면 내가 너 이거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불안하긴 합니다만 좀 믿을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 그런데 뭐 어떠한 뭐 공증도 받지 않고 뭐 합의서나 공증 뭐 이런 부분들을 전혀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왜? 믿었기 때문에. 왜 믿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혼하는 마당에 어찌됐든 믿었는데 나중에 다른 말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소송하셔야지. 재산분할 청구 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가야죠. 협의 이혼 왜 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떤 거를 알 수 없냐? 내 배우자의 성향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나만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확실히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도 헤어지는 마당에 근데 그동안 이 사람을 살아보니 아 이런 돈적인 부분은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뭐 느낄 수 있는 확실하게 그 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생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자, 당사자가 직접 모든 상황을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귀찮죠? 그죠?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 배우자하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 변호사 찾지 마요. 변호사 왜 찾아? 합의혼 하는데 그들이 도와줄 게 없어요. 전혀. 광고야 광고. 그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 실질적으로 법 규정이 합의혼은 당사자가 직접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무슨 거기서 합의를 유도를 해줘.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거 속지 말고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귀찮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장점에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점 두 번째,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선생님.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뭐 장점 제가 두 가지 중에 세 번째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변호사 선임료처럼 고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제가 작성을 했네요. 자, 변호사 선임료 몇백만 원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뭐 330만 원 정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본. 아무튼 일단 그렇게 몇백만 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선생님. 합의료는 뭐 어떤 뭐 수수료 정도는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변호사 선임료처럼 고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장점은 재판상 이혼 소송보다 기간이 짧다. 자, 두 번째는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세 번째는 변호사 선임료처럼 고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단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점은 두 당사자 중 한 명이 만약에 변심하게 되면 이 합의유는 무산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이혼 협의 내용이 변경이 돼도 내가 손 쓸 수 있는 게 없다. 다시 소송을 해야 된다. 충분히 합의유는 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가장 위험한 거죠. 자, 세 번째, 당사자가 직접 모든 사항들을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귀찮음. 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합의혼을 보면서 간단하면서 아주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 전문으로 상담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합의혼에 대해서 만약에 전화가 오죠. 조금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태생이 좀 착한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게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혼이 너무 하고 싶은 분들, 이혼만 하면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양육권 다 포기하겠다, 친권 포기하겠다, 양육비 포기하겠다, 면접교섭 다 안 하겠다, 재산분할 다 주겠다, 그냥 이혼만 해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혼만 원한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도장 찍고 제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자녀 관련된 부분들은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양육권을 왜 안 가지고 왔을까? 그때 상황이 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데, 또는 아니면 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포기해서라도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했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죠. 자, 이혼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혼은 굉장히 합의이혼이라고 해도 우리 삶에 있어서 이혼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거는 당연히 우리 선생님 지금도 느끼고 있으시잖아요.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죠.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하면서 셀 수가 없죠. 한 3만 건 이상 되는 이혼 상담을 하면서 모두 다가 다 잠을 못 자요.
모두다가 잠이 오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아, 이게 다 저 새끼 잘못이야.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아니면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근데 당연한 겁니다. 그런 고민은. 제가 오늘 합의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7개의 영상을 제가 앞으로 올릴 건데 그 내용 안에서 다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합의이혼이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올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합의이혼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확률상 보면 10명 중에 보통 한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 뭐 한 6대4? 한 6 정도의 비율이 합의이혼을 시도했다가 보통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소송이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우리 선생님이 만났다라는 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것을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허언증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저를 거쳐왔던 많은 의뢰인들, 그리고 상담을 받았던 분들이 바로 잘 주무세요. 왜? 걱정을 할 게 없거든요. 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어떤 길잡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보통 안 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직접 제 귀로 들었던,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시간대를 다시 봤는데 자, 4시 반, 2시 21분, 2시 19분, 1시 57분. 잠을 못 주무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생님. 자, 우리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봐주셔서 뭐 고맙다라는 표현은 사실 제 채널하고는 맞지 않아요. 선생님이 고마워하셔야 돼요, 저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제 영상을 보고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 도움을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맞는 얘기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언제 보실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출근 중에 지하철에서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퇴근길에 보실 수도 있고, 새벽에 보실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뢰인들, 그리고 또 우리 상담을 저랑 했던 사람들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죽을것같이 힘들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힘들죠? 힘든 이유가 뭐죠? 이혼을 하고 싶어서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불행하나요, 지금 현재?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맞고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살긴 싫잖아요. 근데 그게 왜 힘들어요? 내가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으면서. 그죠?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힘들어할 필요 없다. 뭐 힘든 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내가 행복하려고 이런 고민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자책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쓸데없는 생각들, 잡생각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쳐, 나중에.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선생님.
이혼 시작도 안 했어요. 내가 합의이혼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근데 계속 내가 내 자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힘내고, 그리고 또 남들한테 얘기하지 마. 남들한테. 특히 지인들, 친구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왜냐면 그들이 선생님을 위로해 줄 것 같아? 뭐 안아줄 것 같아? 당연히 인간은 안쓰러운 척 한다. 근데 속으로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안 된 거를 더 즐겨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해서 편해지죠? 편해질 것도 없어요. 나 집에 가면 또 울어. 이혼 얘기하다가 뭐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나 너무 괴롭다,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내 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힘내라,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지만, 집에 가면 또 다른 지인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또 지인들 만나면 술 안주거리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저한테만 하세요. 앞으로 편하잖아요. 서로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또 그냥 저는 일반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이혼 전문가예요. 저는 이혼 전문가 메이남입니다. 자,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만 얘기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반드시 우리 선생님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는 이혼에 관련된 모든 거를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선생님. 자, 오늘도 화이팅 힘내시고, 자, 우린 잘 될 겁니다. 아니, 우리 서로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죠, 우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게요.